자, 오늘은 채권과 중화권 증시 중에서 중화권 증시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나우차이나,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 중국 증시 좀 한 줄로 좀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국 증시 위드 코로나 전환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부담 지속되면서 좀 약한 흐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6일 날 중국 당국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감류 관리에서 의류 관리로 하향 조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신규 감염자와 해외 입국자가 총 8일간의 격리가 필요했는데 의류 관리로 하향 조정이 되면 이제 격리 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의 경우는 이제 48시간 내에 음성 결과만 보유하게 된다면 입국이 허용이 되고요. 입국 후에 격리 의무도 해제가 되게 됩니다. 3년 만에 국경 개방이 좀 진행이 되면서 발표 당일날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 검색량이 10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주요 여행지로는 마카오, 홍콩, 일본, 태국, 한국, 미국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 내 코로나 대유 유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관리 등급이 낮아지면서 중국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 1일 통계 발표를 중단을 하고 관련 통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발표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국경이 개방되는 1월에 춘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춘절 종합 운송 기간을 1월 7일에서 2월 15일로 좀 길게 지정을 하고 시간차 휴가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은 이제 1월에 중국 코로나19 감염은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부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잘 좀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한국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 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원래 매년 1월 20일 전에 한 해 GDP와 경제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를 하고 최종치는 그 다음에 1월 전에 발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중국 최종 경제 성장률이 8.4%로 좀 집계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1%로 집계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0.3%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수출 호황에 따른 제조업 고성장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2021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부담은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 부진, 공급 차질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그 공업기업 이익만 보더라도 1월에서 11월 공업기업 이익은 마이너스 3.6%로 5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에도 대유행이 지속이 되면서 현재 테슬라 상하이나 비아디 공장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 경기 충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요즘 이제 경제 살리기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나오고 있고, 오늘 또 파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것도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중국의 경제 성장적인 부분 말고 다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빅테크 규제 완화 이슈가 있는데요. 29일 날 중국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외자 게임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해서 총 44종의 해외 게임 수입을 허가한 것인데요. 이번에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 게임 회사로는 이제 스마일게이트, 넥슨, 넷마블, 카밤 등이 있고요. 대규모 외자 판호 발급이 좀 진행이 되면서 게임 규제 완화 신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그동안 좀 강하게 빅테크 기업을 옥죄어 왔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좀 내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좀 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정권이 지속되는 한 이제 공동 부유가 추진이 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좀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은 상황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했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판호와 관련해서 경제 살리기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 네. 연구원님께 직접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좀 확신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관련해서 주요 경제 지표 봐야 될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다음 주 1월 2일 날 12월 차이신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와는 다르게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대상이 이제 소규모 민간 제조기업과 수출업체들이기 때문에 민영기업 경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중국 내 수요 부진 공급 차질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약화 때문에 차이신 제조업 PMI는 지난 4개월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서 좀 유지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물론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차이신 PMI도 아마 위축 국면에서 머물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PMI 지표 어느 정도 좀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우차이나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